첫 번째 종목은 삼보판지인데요. 매수가는 8,2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사모판지 주가가 갑작스럽게 이제 한 번씩 또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세를 보고서 매수를 조금 하신 것 같은데 8,200원이라면 아직까지는 이제 수익 중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그 대량 거래 이후에 오늘 조정봉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감내하시고 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볼 때는 매수 가격보다 아직까지 위에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을 지키는 선에서 일단 손절가를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250원 정도만 손절가 대응하시고요. 반등 나오면 아마 8,6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또 한번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8,6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빠르게 좀 수익에서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8,250원, 목표가는 8,6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는 31,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상당히 힘든 종목이죠. 31,9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라는 건 지금 거의 뭐 고점 부분이나 마찬가지예요. 31,900원이라는 건 32,000원이 거의 뭐 이 부분이 고점이었으니까 지금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어떤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다음 시세를 준비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다음의 시세가 이 기간적으로 좀 길어지게 된다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갑자기 투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니아의 경우에는 지금 역시 가격적인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기업은 손절가는 좀 여유있게 좀 잡으셔야 됩니다. 23,800원 정도를 손절가 잡아주시고요.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가 31,900원 높아요. 제가 볼 때 3만원 정도만 와도 좀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매수가가 좀 너무 높기 때문에 손절가는 23,800원으로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3만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아이스크림 에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는 9,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언제 반등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 반등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코로나19가 또 재확산이 되거나 그런 이슈로 인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전까지 실적도 사실 뭐 올해 뭐 좋아질 거다? 뭐 그런 기대감, 결국은 이제 주가 상승할 때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데 기대감과는 다르게 실적도 적자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이스크림 에듀는 이제 테마성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고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잘 빠져나오지 못하면 사실 나중에 꽤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에듀는 지금 10,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 포지션 포인트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000원 정도 왔을 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매수 가격은 이제 정리해야 되는 가격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목표 주가 10,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은 어쨌든 뭐 코로나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파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8,000원 정도 밑으로만 깨지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8,000원에 목표 주가 10,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0,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은 36,2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메리트를 보고 가야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3월달 주가 상승 이후에 한번 크게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그 당시 주가의 절반 정도 수준도 미치지 못해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최근에 뭐 주가가 거래가 중간중간 한번 튀기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건 가격적으로 그냥 믿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중간 변동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더 끌 수도 있어요. 올라간 데까지. 하지만 시간 투자만 하신다면 수익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4만원 정도 목표 주가 보신다면 4만원 정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목표 주가 4만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투자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 4만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제노레이입니다. 제노레이는 11,3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11,34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는 건 사실 매수 가격도 비싸요. 계속 사실 우리가 팔아야 되는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너레이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요. 거래도 지금 거의 마르고 있잖아요. 고점에서 거래가 없으면서 눌리는 거야 괜찮은데, 사실 지금 제너레이 같은 경우에는 거래 없이 눌린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거래들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마르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네, 제너레이는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 지금 손절가 잡고 목표 주가 잡고 하셔야 됩니다. 손절가의 경우에는 9,8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근데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눈높이 피를 좀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11,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손절가 9,800원, 목표 주가는 11,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상입니다. 대상은 2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이신데 식품주를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식품주 같은 경우에 사실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 업종도 아니죠. 그래서 안정성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 안정성에 투자한다는 건 결국은 쌀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이 맞다라는 거죠. 지금 대상의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주가 하락 이후에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건 결국은 이제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기업은 좀 안전하다라는 그런 반응이 이제 주가에 이어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이미 큰 상승이 나왔고 지금은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죠. 즉 가격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27,000원이시면 사실 싼 가격에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시점이 좀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기업은 기다리시면 어쨌든 수익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목표 주가는 29,000원 정도. 그래서 기다리신 다음에 29,000원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 29,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상 같은 경우에는 급등 이후에 지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목표가 29,00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보유하셨다가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STI입니다. STI는 16,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16,700원에 지금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 가격을 보면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9월 정도쯤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STI도 최근에 뭐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만 이 기업 역시도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중이 좀 많다라는 거죠. 이 기업은 비중을 그렇게 많이 싣고 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면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어떤 이 변동성이 조금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비중을 굉장히 크게 싣고 가기보다는 20% 내지 30% 안에서 가시는 게 좀 맞았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은 상승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19,000원 정도 목표 주가 보시고요. 중간에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밀렸을 때 추가 매수는 더 하지 마세요. 비중을 더 늘리지 마시고 흔들려도 19,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신다면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 19,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이 이미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주가의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있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 19,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한국알콜입니다. 한국알콜은 매수가 17,000원에 비중 10%라고 하시는데 차트가 무너진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차트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차트를 어느 정도는 좀 보고 접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가 이제 흐름이 바뀐 건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고, 지금 17,000원에 일단 매수하셨다고 가정을 해놓으면, 지금 17,000원 아마 주가 올라오고 나서 좀 눌렸을 때가, 그때가 매수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매수하셨던 것 같고, 중요한 건 16,000원 정도 가격대가 깨진 이상, 그때부터가 사실상은 손절을 한다면, 이때부터는 하락으로 바뀌었거든요. 시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16,000원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았어요. 지금 하락으로 전환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뭐 추가적으로 전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자리라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를 내리기보다는요, 심리적인 가격대를 일단 지켜보고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000원 가격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반등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보는 반등은 15,000원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3,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13,000원이 지지가 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으로 보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한국알콜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